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고, 항상 새로운 한 주는 시작할 땐 기분이 좋죠. 그러면 오늘 루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있던 책 너무 좋았고요. 바프로트님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항상 오늘 좀 뭔가 빨리 나가려고 했는데 좀 생각보다 오늘 뭘 좀 준비를 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번 봐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부터 읽기 시작하고요. 당신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늘 깨어있자.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들을 곱씹는 것이 그 일이 일어나라고 비는 것과 같다. 이는 시각화의 정반대입니다. 당신에게 없는 것을 걱정하다 보면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 오케이. 이게 제가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이거 하나로 인해서. 진짜. 그쵸? 이거 생각을 정리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눌렀어요? 오케이. 아이고야, 이게 안 되는군요. 그러면은 학원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좀 그렇긴 하지만. 오케이. 어제 완전히 마음이 제가 이걸 읽고 편안해졌잖아요. 그쵸? 오케이. 자, 부의 원리를 익히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삶을 더 낫게 바꿀 힘과 권리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삶을 더 낫게 바꿀 힘과 권리가 있다. 우리는 고군분투하며 사는데 익숙한 나머지 어떤 상황이든 닥치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느라 그 급에서 자신에게 삶을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을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삶에 안주할 이유도 핑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는가? 삶의 요소들이 당신의 욕망에 미치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할 일은 적극적으로 결핍의 마인드셋을 풍요의 마인드셋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의식을 책임의식과 권한의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느라 그 급에서 자신에게 삶을 선택할 힘이 있다는 걸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 당신 인생의 통제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당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얼핏 절망적으로 들리겠지만 이는 희소식입니다. 아닌데요? 내가 선택한 결과 맞아요.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다면 당신에게 그것을 바꿀 힘이 있다는 뜻이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있는 자리에 비교적 만족하지만 그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면 그런 경우가 시작하기 딱 좋은 조건이다. 난데? 부를 원한다고 해서 당신이 감사할 줄 모르거나 불행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이미 남부른 것 없는 인생을 누리고 있어도 더 높은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맞죠. 당연하죠. 입이 안 풀렸어요. 괜찮아요?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아이리님. 전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무리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따라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일입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성취하려 애쓰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더 많은 것을 향한 당신의 분투를 남들이 잘못 읽을 때 발생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분투하는 이유가 현재 당신이 불행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가진 것에 만족해 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성취하지 못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주 동원하는 퇴행성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현재 상황이 만족하지 않거나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는 태도는 비정상이라는 견해를 암시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분투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일 핑계를 만들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종용하는 것은 비겁한 자기 방어술입니다.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자신과 함께 남들까지 끌어내리려는 그 행동이야말로 가장 비인도적입니다. 이런 유형의 논리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타인이 자신의 욕망을 부정하고 삶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욕망과 꿈의 추구를 단념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실패해도 무방하다고 말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기에 나랑 같이 머물러 있자. 그게 더 편해. 이런 비뚤어진 변명은 모두를 책임 없는 열애자로 만듭니다. 참만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꿈과 욕망을 부정하는 길이 가장 고달픈 길이다. 그런데도 우리 중 많은 이가 그 길을 걷는다. 당신에게 대담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책임을 수용한다는 것은 현재 삶을 만드는 책임도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대담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책임을 수용한다는 것은 현재의 삶을 만든 책임도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가 이를 인정하기 몹시 어려워한다. 자.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책임을 수용한다는 것은 현재의 삶을 만든 책임도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지금도 나에게 책임이 있다. 앞서 강조했다시피 부유한 마음으로의 전환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삶의 통제권은 자신에게 있으며 따라서 지금껏 살아온 인생은 지금껏 스스로 해온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삶의 통제권. 여기서 잠깐 혹시 이 문단을 읽으면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는 한데라고 시작한 생각이 드는가? 그렇다면 이 장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다시 읽기를 권합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니까요. 이 말을 심수궂은 비난으로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실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생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듣고 이해하고 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진실은 남 탓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위로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겪었던 일들이 현재 변명거리나 프리패스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디 이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길에 그렇기는 한데 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막대한 부를 창조할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막대한 부를 창조할 힘이 있다.
지금까지 그 힘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원망은 자기 자신에게만 쏟아냅시다. 당신의 내면에는 막대한 불을 창조할 힘이 있다. 지금까지 그 힘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원망은 자기 자신에게만 쏟아냅시다. 당신을 가둔 인식의 감옥을 지은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탈출할 힘도 오직 당신에게 있다. 내면에 막대한 불을 창조할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힘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원망은 자기 자신에게만 쏟아냅시다. 당신을 가둔 인식의 감옥을 지은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탈출할 힘도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인식을 바꿔라. 돈에는 어떠한 감정도 의도도 없습니다. 돈은 그저 교환? 오케이, 괜찮아요. 지금 아직 입이 안 풀려서 그래요. 그저 교환 수단일 뿐입니다. 돈이 사악하게 쓰일지 유익하게 쓰일지는 오로지 기계인의 타고난 본성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돈의 유무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돈은 그저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 보여줄 뿐입니다. 돈은 수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긍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돈은 수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긍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는 인생을 즐길 자유를 줍니다. 돈은 수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돈은 수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긍정에 집중해야 한다. 돈은 수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긍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는 인생을 즐길 자유를 줍니다. 맞아요. 지속적인 소득원은 엄청난 자신감을 안겨주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부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신체적,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졌을 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나 가족이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부유하다는 것은 평생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는 타인을 더욱 관대하게, 더욱 솔직하게 대하게 해줍니다. 돈과 부를 생각하며 그와 연관이 있는 온갖 긍정적인 것을 떠올리십시오. 부는 타인을 더욱 관대하게, 더욱 솔직하게 대하게 해준다. 맞아요. 와, 너무 좋은데요? 관대하게, 솔직하게.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도 내가 배운 것에서 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를 잃으면 당신은 남들에게 같은 도움을 주리라는 것을, 부를 향한 길을 공유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돈과 부를 생각하며 그와 연관 있는 온갖 긍정적인 것을 떠올립시다. 긍정적인 생각의 반복을 통해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겨집니다. 그러면 매우 자연스럽게 돈이 긍정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전혀 없었던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부가 쉽고 빠르게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게 됩니다. 역시 부의 원리를 개인적인 독서와 집중적인 지식 추구를 통해 배웠습니다. 마인드셋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마인드셋이 준비되어야 필요한 지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망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이 매일의 결정과 행동에 저절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이 매일의 결정과 행동이 저절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이 매일의 결정과 행동에 저절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당신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이 매일의 결정과 행동에 저절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점이 타인과의 공생에서 자신만의 이동으로 옮겨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생각이 해법보다 문제에 집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부정적인 생각 패턴에 빠져 그 결과 사업에도 반영된다. 사람이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의 욕망을 채워줘야 한다. 자신을 사업가라 생각하지 않더라도 남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을 삶의 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남들의 니즈를 충족시킨다고요? 아닌데? 이건 조금 그런데? 당신의 니즈보다 그들의 니즈에 집중하면 성공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니즈 또한 충족된다. 여기에서 약간 지금 딜레마가 있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겐 언제나 내일이 있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언제나 삶을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인생 전환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내일이 있다. 숨이 붙어있는 한 언제나 삶을 바꿀 기회가 있다. 하루하루가 인생 전환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오케이. 오늘날 당신이 사는 현실은 당신이 과거에 했던 그 노력의 발현입니다. 과거의 노력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얻을 그 결과를 결정합니다. 오늘날 당신이 사는 그 현실은 당신이 과거에 했던 그 노력의 발현이다. 과거의 노력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얻을 결과를 결정합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과거는 미래와 하등 관련이었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각각의 결정과 떠올리는 그 모든 생각이 이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기회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실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들의 인식과 두려움은 당신이 꿈을 실현하는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적과 경고가 선의에서 비롯됐다 해도 그것은 당신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떠했고 무엇을 했든 지금까지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고 어떤 기회를 놓쳤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를 이루겠다는 그 당신의 열망과 이를 기반으로 한 마인드셋입니다. 유일하게 유효한 현실은 당신이 마음에 만드는 현실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월 수입이 1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그 잠재력은 늘 크리스 안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도 삶을 송두리째 바꿀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멀게만 느껴졌던 꿈이 눈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부의 마인드셋을 기르는 법칙. 부의 축적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의 문제입니다. 나와 억만장자의 유일한 차이는 마인드셋이다.
믿는 대로 보인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든 먼저 믿어야 그것이 현실이 나타납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사람이 원래 지닌 품성을 부각할 뿐이다. 오, 부의 창출은 가치를 더하는 일에서 비롯되고요. 자신이 꿈꾸는 부유한 삶을 시각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긍정에 집중하고 삶의 문제들을 걱정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에 집중하라. 분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그 일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일은 그 자체로 보상입니다. 그들은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알고 일을 즐깁니다. 은퇴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평생 즐겁지 않은 일 또는 아무 열정도 없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노후를 위해서 저축해야 한다는 말도 내게는 미친 소리처럼 들립니다. 노후를 위해 저축한다는 그 발상은 미래에 원하는 삶을 살 돈을 비축하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삶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 이걸 하고 이제 외부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괜찮아요. 근데 약간 요거 긴장감이 있어야 효율성도 좋고 생산성이 좋으니까요. 나 역시 사람들에게 인생 격상의 원칙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이런 기분을 느낍니다. 나는 매일 아침 열이 차서 일어납니다. 어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게는 사람들에게 부유한 마음을 알리고 그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백만장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사릿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인생 격상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 이런 기분을 느낀다. 매일 아침 열이 차서 일어나고 어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저는 이게 책 읽는 거거든요.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들뜬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열정입니다. 그들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면의 힘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면의 힘을 개발했다. 그 힘이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그 지점을 넘어서게 해줍니다. 자, 부귀영화로 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기를 선택했다면 자신이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고 볼 결심이 아니라 일단 출발선에 서고 결승선에 다다를 그 결심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정의 끝에 있는 당신이 열망하는 그 결과를 시각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평균의 태도에서 벗어나 마땅히 당신이 누릴 것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조각배에 올라 노를 젓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고방식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각과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인드는 믿지 못할 만큼 강력한 도구입니다. 한 사람의 태도는 그의 생각, 감정, 행동이 합쳐진 것이다. 나의 태도는 나의 생각, 감정, 행동이 합쳐진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행동이 합쳐진 것이다. 그중 하나나 둘이 아니라 셋 모두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나의 태도가. 우리는 그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우리의 조건화된 행동, 즉 조건 부여에 의해 획득된 행동이 만든 산물입니다. 그 조건에는 성장, 환경, 교육 등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 사람과 사건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사고방식은 전적으로 유일무이합니다. 무의식적 무능력, 의식적 무능력. 무의식적 능력, 특정 기술에 지극히 익숙해져서 더는 의식하지 않고도 능란하게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기술이 습득되며 마음이 그것을 잠재 의식으로 옮기고 기술은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점차 더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음을 쓰지 않아도 척척하게 됩니다. 운전을 배울 때도 타자 치는 방법을 배울 때도 부위 창출할 때도
과정은 동일하다. 무의식적인 능력, 특정 기술에 지극히 익숙해져서 더 이상은 의식하지 않고도 능란하게 수행하는 단계. 이렇게 기술이 습득되면 마음이 그것을 잠재 의식으로 옮기고 기술은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점차 더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음을 쓰지 않아도 척척 하게 됩니다. 운전을 배울 때도 타자치는 방법을 배울 때도 만약 내가 당신에게 마인드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싶다면 의식적으로 잠재의식을 단속해야 한다. 의식은 당신이 어떤 아이디어에 감정적으로 몰입할지, 어떤 이미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지 능동적으로 선택하게 해줍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풀릴지, 삶의 역경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잠재의식은 그것을 내면화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면 잠재의식이 당신의 그 부정적인 자, 됐어요. 매일 당신의 긍정적 성취에 집중해야 합니다. 얼마한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애고 긍정적인 사건을 삶에 더 많이 끌어들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시각화가 필요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부여한 삶을 단지 시각화하고 있는지 실제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비전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만든 그 부의 개념을 반복하면 당신의 신념 체제가 일부가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억합니까? 믿는 대로 보입니다. 비전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고 그 생각을 반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긍정적인 생각이 당신이 평생에 걸쳐 잠재의식에 쌓아온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대체하게 된다.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고 그 생각을 반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긍정적인 그 생각이 당신이 펼쳐놓은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대체하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인드의 힘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도 일단 현실로 인식한 것은 죽어라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야말로 전심전력입니다. 따라서 뿌리 깊은 그 신념을 극복하는 노력은 때로 사람의 진을 뺍니다. 이를 알고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쌓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체력과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지금 계속 생산성이 좋은데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 네, 수고했어요, 아이리님. 오늘도 독서하느라고요.